어르신이 처음 봤을 때보다 더 회춘하신 것 같아. 머리숱이 많아졌어. 그게 이제 탈모 치료에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지. 완전 바꿔버렸지.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의학의 역사. 아, 재밌어요. 오늘도 어떤 이야기인지. 기괴하고 끔찍한 의학의 역사에서 이거는 한 번쯤 다뤄야 될 것 같았어요. 탈모의 역사. 탈모.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이 탈모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엄청 오래됐겠죠, 당연히. 화내지 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발끈하는 거야. 그냥 오래됐을 것 같아요. 네, 인류가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빠지기 시작했겠지. 그치. 머리털이 없었다면 빠지는 일도 없었겠지만. 그러게요. 그건 애시당초 머리털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일 오래된 탈모인. 그러니까 이 기록에 남은 제일 오래된 탈모인은 누굴까? 기록에? 이 사람은 탈모입니다 라고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사람. 기원전 12세기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 파라오가 탈모가 있었어? 메르뎁타입니다. 정확한 제일기간까지 있어요. 기원전 1234년부터 1220년까지 14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던 절대자 파라오. 탈모예요. 근데 뭐 그럴 땐 뭐 탈모가 권력의 상징일 수 있었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모에 대한 치료에 대한 기록은 더 오래됐어요. 1550년을 보면은 고대 이집트 의학서적 에베르스 파피루스 800여 가지에 가까운 진료에 대한 진료 지침이 있는데 탈모 치료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 하마, 악어, 숫고양이, 아이벡스의 지방을 뒤섞어가지고 머리에 바른다. 그래도 통하지 않다. 그러면 고슴도치의 털을 그슬려가지고 4일간 머리에 뿌린다. 이거 약간 흑채 같은 거예요. 아, 또 풍성해 보일 수 있겠네.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300년 후에 절대 권력자도 탈모를 알았잖아. 그러니까 소용은 없었겠지. 그 친구들 머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아예 없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머리카락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다고요? 사자의 숫사자와 같은 머리.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그리스의 위대한 의사 히포크라테스. 이분도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되게 진심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아편, 그다음에 서양 와사비, 호스 레디시, 비트의 뿌리 같은 거를 잘 섞어서 연고로 만들어서 바르면 머리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히포크라테스 검색해 보시면 석고상이 뜹니다. 머리가 없으셔. 없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모? 그냥 양 오줌 바르면 안 되나? 아리스토텔레스 검색해보세요. 풍성합니다. 풍성해? 자긴 풍성하니까. 관심 없고 대충 뭐 양 오줌 발라봐. 오줌 발라봐 이렇게 했던 거야. 놀린 거네. 이게 계속 놀린 거 아니야? 효과가 없어. 성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 명을 얘기했지만 사실 서양에서 고대 탈모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람이야. 진짜 유명해. 소크라테스? 아닙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자 나중에 시저죠. 이분이 일단 또 유명한 게 피부가 진짜 좋은 걸로 유명해요. 갈리아 지방에서 거의 10년 동안, 당시 갈리아는 그 야만, 문명이 닿지 않은 곳에서 이제 전쟁을 10년 동안 했는데도 피부가 뽀얗고 하얗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머리는 빠졌어. 여러 석고상을 보면은 항상 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월계관을 항상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머리 빠진 거를 가리려고. 이 사람의 연인이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가늘어지고 자꾸 빠지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클레오파트라가 어떡해. 그래도 연인이고 로마의 제일 힘센 사람인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쥐와 말의 이빨, 곰의 지방 이런 걸 섞어서 로션을 발라주면 된다. 효과가 없겠지. 그래서 기방들이 있었네. 그래서. 당시에 갈리아는 아까 말했죠. 문명이 닿지 않은 야만의 나라. 근데 이제 잡아왔는데 포로가 풍성한 거야. 시저가 몰래 물어봅니다. 머리가 혹시 나는 그런 게 있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나귀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그걸 태워서 한번 자기의 오줌하고 섞어서 머리에 발라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비방입니다. 내 생각에는 시저가 갈리아 지방을 짓밟았단 말이야. 그 사람이 입장에선 침입자 아니야. 모욕적인 치료를 가르쳐준 것 같은데 해봤어요. 효과 없었죠. 이러한 이유로 뭔지 하여튼 월계관을 계속 써. 아니면 툭을 쓰거나 하여튼 카이사르는 맨머리로 다닌 적이 거의 없어. 포로한테 물어볼 정도로 진짜 다급했지. 진짜.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가발로 유행을 좀 해요. 사실 실제로 최초의 가발은 3,5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나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한 거고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가발을 쓴 거는 로마 시대가 최초입니다. 근데 이게 유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죠? 너무 가발이 게 티가 나니까.
그치. 쓰고 나타나는 순간 오히려 이상하지. 저 사람 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게 탈모에 대한 인식이 문제야. 지금은 탈모가 유전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혹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변화라고 인식을 하지만 옛날에는 설마 뭐 탈모가 일종의 저주의 일종으로 쓰입니다. 끔찍하네. 이게 너무하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저주할 때 너가 망하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해라. 그럼 이런 누군가 식의 그 사람한테 저주를 보냈다는 거야? 저주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그게 나온다고? 성경에 나와요. 와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은 그걸 진짜로 욕으로 쓴 거야. 대머리 대라. 그리고 엘리사라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탈모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동네에 갔는데 거기는 애들이 대머리라고 막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거리에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 수십 명을 죽였다.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까 진짜도.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의 성인이죠. 성인인데. 세인트 엘리사예요.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 못 참았네. 그건 못 참았지. 신약에도 나와. 베드로 아시죠?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 교황이죠. 네, 초대 교황이죠. 검색해 보시면은 머리가 가운데가 없으시거든요. 그런 이유가 베드로가 예수님 몰래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그 빵 조각 크기만큼 머리카락이 빠졌더라. 아이씨.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와 이미지가 더 안 좋았네요. 어. 과거에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치료법이 나오고. 물도 말고 막 까마귀로 태워서 재를 바르고 막 양파로 씻고 막 입구새 기름 뭐 로즈마리 향초 뭐 동물의 고환을 막 자기가 가지고 막 그다음 물건을 서면 막 차크라가 밑으로 내려온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게 기괴하긴 해도 끔찍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뭐 두통의 역사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괜찮아. 이 정도 뭐 죽는 건 아니잖아. 이슬람교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슬람교도 탈모가 좀 안 좋은. 귀족들한테는 머리카락이 신의 어떤 그 은총 같은 거거든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주변에서 저 새끼 뭔가 부정한 짓을 저지렀나 보다. 알라신한테 버림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극단적인 종파에서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거세를 했어요. 그러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효험이 없는 치료가 계속 되니까 좀 해학적으로 푸는 사람도 나와. 포기한 거지 이제. 포기했어. 셰익스피어 포기한 거지. 위대한 문학가죠. 그분도 이제 좀 머리가 없으셨는데 세월은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대신 지혜를 주었다. 이런 멋있는 문구도 남기고. 자기 합리화했네. 머리 안 가져가도 주셨을 텐데. 셰익스피어 정도는 사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긴 했을 텐데. 그렇지. 조선시대를 봤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했나? 우리가 상투 틀었으니까 궁금하잖아.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근데 머리카락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유교 문화권에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선비들은 특히. 근데 머리가 빠지는 거 가지고 불효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아이씨, 그러진 않았고.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권은 그나마 탈모에서 좀 자유로운 게 갓. 갓을 쓰고 상투를 트는데 여기가 없어도 주변 머리만 이 주변 머리만 있어도 이렇게 끌어와서 하면 상투가 끌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훨씬 너그러웠지. 관대했네. 근데 유럽에서는 계속 그러한 공격이 계속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유럽의 수도승을 사진을 보면은 머리를 가운데만 밀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속세에서는 전혀 미련이 없다. 그러다가 가발이 유행했다는 계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뤘던 질환 때문이야. 의학의 역사에서. 매독의 증상 중에 뭐가 있죠? 탈모가 있어. 우창윤이 귀족이에요. 근데 우창윤은 매독에 걸리지 않았어. 되게 신실한 사람이야. 근데 주변에서 매독 걸렸다. 성병 걸렸다. 신의 저주에 걸렸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발이 슬금슬금 착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유럽 귀족들 보면 엄청 이런 풍성한 가발. 그 풍성한 가발을 유행시킨 거는 이제 루이 13세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의 아버지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또 앙리 4세야. 이 두 분이 굉장히 유명한 왕이거든요. 사이에 껴가지고 좀 유명세가 덜한데 이 사람이 가발을 유행시켜. 왜냐면 되게 빨리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20대 초반부터 머리가 빠지는데 끔찍하네. 부인이 진짜 미인이었대. 내가 머리가 빠지면 이 부인이 다른 사람하고 만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발을 꼈는데 너무 치가 나잖아. 그래서 법령으로 정합니다. 궁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두 가발을 써라. 머리가 있든 없든 다 가발을 써라.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 다 가발을 써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놀러 와서 파리에 와서 보니까 중앙에 있는 귀족들은 다 가발을 써. 멋있는 거야. 뭔가 이게 이게 만들었네. 뭔가 그 당시에 파리가 이제 문화의 그 중심지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 가발을 쓰니까 가발이 멋있는 거구나. 이때부터 가발이 막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영화 아마데우스 보면 막 모차르트가 이렇게 있으면 귀족들이 다 이렇게 귀족들이 다 가발.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빠지면 가발을 끼면 돼요. 이게 티가 나더라도 멋으로 한 거니까. 모자 쓰는 것처럼 마치. 사정이 훨씬 나아졌지. 그렇긴 하지만 치료법은 아니죠. 그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치료법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막 말이 안 돼. 막 돈을 바라고 나쁜 치료를 만들어. 뭐 현악기를 들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현악기 제작사가 써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현악기를 막 팔아먹기도 하고.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에밀 쿠에 간절히 바라면 탈모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근데 에밀 쿠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없으시고. 벌 받았네. 크로슬리사에서는 1936년에 머리의 진공 상태를 유발하면은 이게 이제 피가 잘 몰려가지고 머리가 자랄 수 있다. 근데 이 기계가 오류를 발생해요. 너무 따다닥해서 머리카락을 오히려 뽑아버린 거예요. 나와 있는 머리카락을. 그래서 이제 굉장한 항의에 부딪히고 유혈 사태가 벌어져요. 그 사장도 맞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시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1974년 도미니카 공화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여자아이로 알고 키워왔어. 이 아동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갑자기 몸에 남성의 생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소년들의 몸 안에서 분비되는 5알파 환원 효소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이 환원 효소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생식기를 생성하는 역할도 하고 머리카락을 빠지게도 합니다. 맞아요. 그거를 이때 확인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게 됐냐? 이 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이 호르몬에 노출된 시기가 짧으니까 탈모가 안 생겼다. 아, 이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로만 사용을 하다가 맞아요. 비대증으로 약을 먹는 사람이 이제 소변 잘 봐. 이제 그만 드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먹는 거야. 그만 드셔도 됩니다. 계속 먹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것 같다. 다시 나기도 하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어르신이 처음 봤을 때보다 더 회춘하신 것 같아. 머리숱이 많아졌어. 그게 이제 탈모 치료에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지. 완전 아까워. 그게 거의 최근이구나. 완전 최근이에요. 약 이름이 뭐죠? 피나스테라이드. 아, 그렇죠. 이게 나와서 이제 역사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약이 있기까지 정말 수천 년이 있었고 쓸데없는 사람들 치료에 고통이 있었네. 고통이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탈모 치료가 많이 호전이 됐다. 그때 개발한 약이 아직까지 메인 치료인 거 보면 또 아주 획기적인 진짜 쉽지가 않아. 않은 치료. 여기서 이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원리를 발견했던 어. 거고 이후에 그 약이 사실 실질적으로 약으로 쓰인 거는 뭐 한참 뒤긴 하죠. 한참 되긴 하죠. 지금 그리고 모발 이식이라는 방법도 나왔고 그렇죠. 굉장히 최대한 늦출 수 있죠. 예. 아마 앞으로는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오늘도 저희 의학의 역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